오행의 성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구떼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 목은 위로 향하여 뻗어오르는 성장 자유를 위한 성장이며 인자하고 편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태양하면 마음이 작고 인색하며 사리 분별력이 약하여 오해를 잘한다. 의욕 부족으로 매사 소극적이며 의리 부족으로 일관성이 벼려된다. 보통의 강목이면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 인자하여 베풀기를 좋아한다. 의젓하고 고두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해강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나 편견을 펼치며 고집과 질투심 그리고 독선적인 성향이 강하다. 지나치게 이성적이어서 냉정한 면이 있다. 자, 오행의 성격,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글 외에도 다른 교재들을 보면 많이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오행이 다 많고 작고일 때 나타나는 편협된 또는 과한 생각들은 똑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목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무라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 향하여 뻗어오르니 성장, 발육, 약진하려는 기운이며 인자하고 편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목기가 가진 게 인자하고 편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편안한데 이제 부족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오행의 성격 중에 오행 중 목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상태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강목이면 이상적인 판단이 뛰어나 인자하여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 부족하거나 넘친다. 부족하거나 넘친다. 남자 사주에 목기가 2개 이상이면 연애의 발군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여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트 갈 때 목기가 많은 놈을 여러 데리고 가면 내끼 있나 없나? 없어. 근데 내가 트라이 보는데 좀 약하면, 시도하는데 약하면 목기가 한 2-3개 있는 놈을 일단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목기 없는 놈을 선택해야 되겠지. 5명 갔는데 4명이 목기가 많고 자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한테 돌아올 건 없단 말이야. 결국 내가 폭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남자 사주에 목기가 2개 이상이면 연애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애가 되려면은 있는 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거 시작이죠. 그래서 목기가 상징하는 게 왜 연애인가를 여러분들이 남자에게는 연애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 사주에 금기가 2개 이상이면 그건 역시 여자 나름대로도 연애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에너지가 여자는 왜 금기를 좋아하고 남자는 왜 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누가 바람이 납니까? 여자 남자 중에 그 여자 혼자 바람이 나지나? 봄에는 여자가 발동이 걸리는데 낚시를 하기는 누가 해? 남자가 해. 그리고 그 목기하고 상관성이 있는 걸 봐야 되고, 가을에는 누가 또 마음이 허해져? 남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자 사주에 금기가 2개 이상이면, 남자 사주에 목기가 2개 이상이면 연애의 나름대로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목기가 태강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나 편견으로 치우치며 고집과 질투심 그리고 독선적인 성향이 강하다. 지나치게 이성적이어서 냉정한 면이 있다. 근데 이거는 부족하거나 과한 거는 어느 오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 뒤 친구가 화를 읽어봅니다. 화는 위로 치솟아 타오르는 뜨거운 열기로 만물을 정화 소화시키는 기운이며 예의에 밝고 따뜻하다. 태약하면 예의 범절과 언견이 일정치 않아 잘 하다가도 가끔 시비 구설을 일으키거나 휘말린다. 밝은 것을 좋아하나 그늘진 면이 있다. 보통의 광화이면 예의 범절이 밝고 설득력이 뛰어나며 명랑 활발하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과
자, 이제 화기에서 여러분들도 어디 줄 거야 되는지 대강 알겠죠? 화기가 예를 기본으로 하나, 성장해서 이제 발육, 그러니까 확산의 에너지를 줄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꽃이 핌이 더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넘치면 너무 과해서 일찍 꽃 피우고 쉬는 것과 같아 해서 언변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며 실수나 시비가 따른다. 자, 그래서 보통 말을 잘하면 몇 등? 1등. 잘 못하면 꼴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몇 등은 해? 2등은 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대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행의 성격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다 오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오장육부 없는 사람 봤습니까? 네. 봤어? 오장육부 없는 사람이 있어? 물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도 있어. 근데 안에 째보면 들었긴 들었어. 바깥에 내려놨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어떤 때는 화가 주인이 돼서 부족해서 문제가 있구나. 어떤 때는 화가 넘쳐서 내가 말로 화근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옆에 친구가 토를 읽어보세요. 모든 만물을 번식, 번성시키는 근원이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중령으로 감싸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기운이면 원만하고 그렇다. 태아태는 사물이라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이 많고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니 난가져서 다투게 된다. 고용력이 부족하며 자기 중심이 약하여 가볍고 공손하다. 보통의 강토이면 중후하고 오르가난 이품에 고용력이 있어 높고 사물에 대한 믿음은 기걸지라고 순리를 따르며 중용과 약속을 지키고 생각하면 지나친 욕심으로 성금막을 구하니 실제하다 느리다고 실속 없다. 내사가 자기 중심적이라 원만한 인간을 매달았다. 자, 여러분 이제 토까지 했어요. 그럼 나머지 또 읽으라 할 줄 알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근데 이렇게 기본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명리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고 목에 대한 이야기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압축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각 개별적인 글자들 이렇게 우리가 갖고 놀 글자들은 음양가 아울러서 눈으로 보는 거에는 22자입니다. 가물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 놈을 이제,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 22자를 갖고 노는데, 그 놈들 공부를 할 때마다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내용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토의 특징으로 많으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이 정도지만, 지금 제가 더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행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고급반을 가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늘 마음속에 곱씹어서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 똑같은 글자인데 그 행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 공부를 하다 보면 목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러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 또 그건 무엇으로 보완해 줘야 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가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드물고 오행의 불균형 속에 우리가 살게 되겠지요. 근데 목기가 많을 때는 무엇으로 조절해 주느냐? 목기가 많은 자체로 해결이 안 돼. 간이 안 좋다. 간을 치료하는 거는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상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다. 여기다 침을 놓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요 놈이 이제 고장이 났으면 요 놈 자체로 안 돼. 그럼 어디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오행의 균형을 잡아가느냐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가느냐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대단히 된 사람은 사주 봐서 알아집니까? 여러분이 사주에 귀신이다 치더라도 성철 스님 정도 되고 법정 스님 정도 되면 그 사주로 풀이가 맞아요. 그분한테 뭐 자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몰라. 어느 정도 단계인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다. 그분이 뭐 재물운이 어떻고 관운이 어떻고가 그분하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 그 우리 일반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이 명리는 실학입니다. 실전 학문이라 생활 속에 살고 가족을 가지고 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의 3단계 리듬, 의식, 주 또는 우리가 예술혼이나 정력이나 이런 어떤 학구열 또는 명예, 권력, 지식욕 이런 거에 사는 범부들의 세계, 일반인들의 세계 속에서 명리학은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넘은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어. 그 전의 단계도 의미가 없어. 혼자 살면 사주 필요합니까? 혼자 사는데 필요 없어요. 없으면 죽는 기고. 그럼 혼자 대장이고 혼자 쪼리고 한데 실존 철학입니다. 명리학은. 그리고 실존 철학이고 아울러서 지금도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저 역시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제가 이걸 생활 속에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해야 되는 데는 이 공부 한참 해오면 지금쯤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라고. 내 생활에서 불편하고 써먹을 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 저같이 공부와 생활을 따로 두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주라는 놈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가, 자연계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가를 우리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놈을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한목에 몰라서, 한 인간이라는 우주를 통해, 소우주를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밝혀보고자 이 공부가 이제 점진적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도 도구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사람의 병을 치유하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게 의술이라면 우리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음양이라는 놈과, 여기 음양이 있죠? 음과 양이 다 있어. 음양이라는 놈과 오행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도구를 써요. 우리는 그런 도구를 씁니다. 그런 도구를 쓰니까 도구 안에 있는 개별적인 어떤 이 장치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숫자가 글자로 바뀌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 이 꼴은 뭡니까? 2007 이 꼴을 네모로 비워놓으면 뭐라고 써야 돼, 우리는? 정해라고 써야 돼, 그지? 네, 정해 이 꼴이야, 이거는. 2007년 이 꼴은 정해년인데, 정해년 이 꼴은 2007년인데, 요거는 또 60년 뒤에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100% 는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맞지만 어쨌든 2007년이라는 말을 정해라고 표현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쓰는 글이 숫자는 이렇게 가로로 썼지만 우리가 쓰는 글은 60갑자는 밑으로 숫자가 세로로 썼다면 우리는 가로로 썼다면 우리는 세로로 씁니다. 그래서 정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천간이라고 부른다. 이놈을 뭐라 한다? 지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천간지지라고 나누는데 2007년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전부 다 60갑자 안에서 돌아가는데 60갑자란 위에 있는 10개와 밑에 있는 12개가 짝을 맞추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짝을 맞추어서 돌아가면 60개가 나와. 그런데 천간에 있는 양은 지지에 꼭 뭐를 갖는다? 누가 짝이 된다? 양하고만 짝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지를 또 배우겠지만 자, 축, 인, 묘 이렇게 있다면 갑자는 되지만 갑축이라는 말은 없다. 들어본 적 없죠? 갑자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을축이 와. 그 다음에는 병인, 정묘. 그래서 병묘라는 글자는 없어요. 양은 양하고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갑자가 한번 돌아오는데 여태까지 쓰인 글자가 총 60개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환갑이 돌아온다 이야기를 했죠. 요 글자만 가지고 노는데 오늘은 요 글자 중에서도 천간에 있는 10개를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노는데 여러분들이 자 한번 더 살펴보니까 요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럼 모른다 치고 다시 해볼까? 갑. 따라 하세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자. 이 10개의 글자 중에 양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음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양은 뭡니까?
양은 그렇습니다. 그죠? 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양은 요놈 자체도 양음, 양음으로 나누어지지만 전체를 쫙을 놓고 봤을 때는 요까지를 무까지를 봐서 양의 에너지로 기부터 개까지를 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역은 글자 변화를 잘 익혀야 돼. 여성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부인이기도 하지. 누구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지? 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누구 친구이기도 하고. 또 친정에 가면 누구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양함을 알아야 되는데 왜 여자를 너무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냐 우기면 안 돼. 그 이놈이 음이지만 이게 또 양이 된단 말이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와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야. 응?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선생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개잡놈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럴 수 있다고. 응.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불 났을 때 불 꺼주는 양반으로는 소양반 양반이 최고지만은 불을 확 다 태워야 될 입장에 있는 놈에서는 뭔 수라. 그거 막 다 쌀라찔러야 되는데 중간에 와가 불을 꺼버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음양의 논리도 달라진다. 근데 이제 이놈들을 갖고 노는데 특징이 위에 있는 천간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지지의 개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월, 축월, 자시, 축시, 시간의 흐름이지만 위에 있는 이놈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요놈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색깔을 입혀서 자석을 입혀놓은 거는 시간이 많고 디자인 감각이 제가 뛰어나서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기억해라는 겁니다. 갑과 을이라는 놈이 나무다 그죠? 병정이 화다, 무기가 토다, 경신이 금이다, 임계가 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지에서와는 달리 천간에서는 오행이 딱 2개씩 나누어져 있죠. 요거를 쉽게 말해서 대통령 또는 장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또는 장관. 그래서 5가지 에너지, 상징적인 에너지의 기적인 부분입니다. 천간에 있는 거는. 세력이 아닙니다. 세력은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는 기운이란 말이야. 목기가 나타나는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 근데 이놈들이 요대로 놀까요? 아니면 어울려 놀까요? 요대로 놀면 의미가 없어. 이놈들이 찢고 뽑고 싸우고 전투를 일으키는데 자, 한번 보자.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가 있으면 요놈들이 어떻게 한다 했어? 저번 시간에 늘 질리도록 했지,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지. 요런 상생관계를 가져요, 안 가져요? 상생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근데 요런 거 가지고는 불완전해. 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도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봅니다.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들이 이제 목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죠. 목에는 뭐가 있어? 갑을. 화에는 병정. 토에는 무기. 금에는 병, 신. 수에는 임계. 임계가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불이라는 놈이 병정의 엄마입니다. 목생화 하니까 가불이 병정을 만듭니다. 병정이 무기를 만들고 무기가 경신을 만들고 경신이 임계를 만들고 임계가 갑을을 만들어내는 태동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놈들끼리는 10개의 글자가 묘하게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합과 충을 합니다. 합과 충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우리는 한글로 생각할 때 합이라는 단어는 이미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충이라는 거는 부정적. 근데 이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합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라면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 둘이 지금 합이 됐었어. 그러면 우리 집구석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 그럼 그것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야? 부정이야. 우리끼리 좋을지 몰라도 별로 안 좋아지네 표정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합이라는 놈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다 나쁘다, 충도 좋다 나쁘다라고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역학 공부를 어설프게 독학을 하는 분들이 잘 못하면 합이 많으면 참 좋고 충이 이게 벌레 충자거든. 벌레 충자라. 이건 합할합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합이라는 관점이 어느 면에서는 긍정이 있고 어느 면에서는 부정이 있다. 충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양반을 저 친구가 되게 좋아해. 그 같이 팔짱 끼고 이제 같이 댕기는 사람이라. 근데 나도 이 양반이 좋아. 근데 저끼리 싸우면 내 속으로 기분 좋나 안 좋나? 그래 진작 싸울 일 아이가. 막 봐주지 마라. 이래가 막 서로 완전히 오늘 도장을 찍어라 이러면서. 저끼리는 충이 해롭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즐거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과 충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합하고 충을 하는 데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서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갑기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을 합을 합니다. 무게 합을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정임 합을 하고, 또 병신 합을 합니다. 자, 이 합이 돼서 뭐로 가는 건 나중에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글자 10개 중에서 요놈과 요놈이 만나면 합을 하고 요놈과 요놈 만나면 다 합을 하는데, 합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 뭐 합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다고. 이놈과 이놈은 원래는 이놈들은 전부 다가 보면 원래 극하는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목이고 토 맞아?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금이고 목, 토고 수, 이 화고 수, 화고 금. 이놈들은 전부 다 원래는 오행상 배우기에는 극의 관계였어. 근데 극의 관계가 합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극이 합을 한다. 극을 한다는 원리가 무엇일까?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극하는 걸 오행상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뿌리를 내리고 또는 누군가를 제어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밀접해요? 안 밀접해요? 합을 한다면 이왕이면 나무끼리 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관계가 없어. 흐름, 공간이 달라. 감목이라는 놈은, 하여튼 나무라는 놈은 원래 토를 극하지요. 극하면서 어떤 관계여야 합이 이루어지는? 잘 생각을 해봐. 수국하지요. 그죠? 화극금하지요. 토국수하지요.
긍긍목 하지요. 목극토 하지요. 그걸 하는 놈이 양간이고 그걸 받는 놈이 음간이면 합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그걸 하는 놈이 양간이고 그걸 하는 놈이 양간이고 그걸 받는 놈이 음간일 때만 합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걸 하는 놈이 양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대 현상에서는 일어나나? 그걸 받는 게 양이면 여기 뭐가 있어? 무토 있죠? 그걸 하는 놈이 음이면 뭐야? 을이지? 이런 관계는 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힘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놈이 양간이면서 음을 극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할게. 내가 남자지. 예? 근데 남자다 여자다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음양은. 내가 이제 양이야. 일단 양으로 하면. 이 양반이 운전을 하다가 차를 내한테 박았어. 그러면 갑을의 관계가 누가 갑이 돼? 내가 갑되는 거 맞지? 바친 사람이니까. 권리 행사가 내가 우선이 있지. 그러고 본인은 받은 사람이야. 본인이 차로 나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아파. 그럼 내가 이제 갑이 됐고 을이 된 거야. 이 관계에서는 합이 이루어져. 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다른 말로 본인 내를 박았어. 박았고 아무리 해결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합될 게 있나?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합의를 안 한다. 하리수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거는 앞으로 역학이 또 한 100년 지나면 그때는 또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하리수도 정리를 하고 일단 가부를 만들어서 합의되어 있지, 그지? 근데 만약에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하기란 어려워. 그지? 모양새는 나와야 될까, 아이가? 그지? 뭐, 이건 세 가지는 무조건 고쳐야 된다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리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을이 된 상태라. 근데 그걸 하는 놈이 양간이어야 된다면 힘이 있는 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합이 이루어진다. 없는 놈이 양보할 게 있나? 없는 놈이 양보할 거 없죠? 응? 누가 양보를 해야 돼?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관계란 극하는 관계여야만이 극하는 관계,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자기 관심 밖에 있는 여학생 머리 땡겨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본인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본인한테 눈빛을 줬는데 본인이 가슴이 덜렁거렁하는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 그거의 관계라는 건 남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서로 시비 다툼을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우열을 가리는 거. 상하를 구분하기 위한 관계고. 음양이 다른데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 물론 그 여자도 여자 안 같은 사람이 많고 남자도 남자 안 같은 사람이 많아서 서로 다투어도 아무 관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왜? 관계는 있지. 왜? 음양이라고 해서 갑목과 개수가 만나가지고 갑계 합은 없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야. 관계가 그거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이해됩니까? 그거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극하는 놈이 양간이고 그걸 받는 게 음간일 때 합이 이루어져. 근데 이걸 뭐 그냥 다른 책에 보면 쉽게 해놨어.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 양. 모적으로 떼가 밑으로 붙이면 돼. 돼 안 돼? 궁금해? 한번 떼봐. 요놈 가고 내 번거로워서 내가 하나만 한다. 그래 하면 합이 돼 안 돼? 그런데 이제 원리는 알아야 된다. 원리는 전체의 양이 전체의 음과 합을 하는데 그놈들끼리는 오행의 극관계에서만 극하는 놈이 양이고 그걸 받는 놈이 음일 때 요거는 뭔가가 꼬롬한 관계가